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AWS 단일 환경에서 대규모 네트워크 연동 사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LG U+에서 데브옵스 업무를 하고 있는 남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AWS 단일 환경에서 대규모 네트워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인 데이터 인벤토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나면서 만났던 네트워크 챌린지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핵심인 AWS VPC 레티스를 소개해 드리면서 도입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VPC 레티스를 도입하면서 제가 트러블 슈팅하며 배운 부분을 말씀드리며 정리하고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연동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서비스를 중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는 매일 매 순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장애 혹은 인프라 장애, 모니터링, 그리고 각종 로그를 중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입니다. 비용 로그와 알람, 외부 공격이나 서비스 이상 행위 탐지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니즈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요즘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유플러스도 고객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유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정보들, 이 정보들을 각 서비스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수많은 서비스들과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 이것을 중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로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규모 네트워크 연동 니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인벤토리의 현재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고 갈 텐데요. 저희 데이터 인벤토리가 구성된 VPC는 컨슈머 VPC, 연동할 서비스들의 VPC는 프로듀서 VPC라고 하겠습니다. 컨슈머 VPC에는 EKS 위에 데이터 인벤토리 엔진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AWS 코드 빌드에 인제스천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젠킨스와 연동해 배치 형태로 구동될 수 있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네트워크 VPC를 생성해서 DX로 연동을 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들은 NLB를 통해 인제스천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프로듀서 VP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VPC 레티스를 사용을 해서 연동했습니다. 그리고 VPC 레티스를 통해 인제스천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스천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 정보들은 파라미터 스토어의 KMS로 인크립션해서 안전하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인벤토리의 아키텍처와 용어 정리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벤토리의 니즈를 설명해 드렸고요. POC 진행 이후에 스케일을 늘려가면서 맞닥뜨렸던 네트워크 챌린지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벤토리 POC를 진행하면서 피어 커넥션의 사이더 중복 문제와 프라이빗 링크의 하드리밋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단일 환경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연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어링 커넥션과 프라이빗 링크로는 일관되지도 단일 환경에서도 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초엔 VPC 피어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POC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프로듀서 VPC를 피어링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연동을 진행하다가 사이더 중복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중복 문제로 대규모 네트워크 연동에 피어링 커넥션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했던 건 트랜짓 게이트웨이입니다. 피어링과 마찬가지로 VPC 사이더 겹침 이슈를 해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비싸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링크인데요. 앞서 두 네트워크 연동 문제였던 사이더 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 링크는 VPC마다 하드 리밋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피어링, DX, 프라이빗 링크로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하다 벽에 부딪혔을 때 VPC 레티스 서비스가 서울 리전에도 지원하게 됩니다. 최초 서울 리전 지원 당시에는 L7까지만 지원해서 저희 서비스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뒤 2024년 12월에 드디어 L4를 서울 리전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저희 서비스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VPC 레티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2022년에는 L7 서비스를 지원하는 VPC 레티스가 AWS 리인벤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리전에서는 2024년 8월부터 사용할 수 있었죠. 2024년도에 추가로 L4 지원을 받게 되었고 서울 리전에서도 2024년 12월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PC 레티스는 크로스 어카운트와 크로스 VPC 간의 간소화된 통신 연동을 지원합니다. 제가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하면서 처음 맞닥뜨린 IP 중복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동시에 단일 환경에 최대 10만 개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VPC 레티스를 단일 환경에 여러 계정 VPC를 연동하는 데 사용을 했지만 VPC 레티스는 여러 계정과 여러 VPC의 네트워크 연동을 하기에 용이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EKS 게이트웨이 API를 사용해서 EKS 내부의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연동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서비스들별로 RBAC을 설정할 수 있어서 보안 측면에도 큰 강점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인벤토리 아키텍처에서는 프로듀서 VPC에서 리소스 게이트웨이와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을 생성해서 저희 컨슈머 VPC 쪽으로 램 쉐어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쉐어받은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을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동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은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는 싱글 타입만 사용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은 각 프로듀서 VPC에서 생성해서 저희에게 공유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저희는 쿼타에 민감한 구조가 됩니다. 싱글 타입은 연동할 엔드포인트에만 하나 생성해서 저희한테 공유해주면 한 개의 리소스 컨피규레이션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ARN 타입이나 그룹 타입으로 생성하게 되면 그룹 차일드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 쪽에 공유하게 된다면 한 개 이상의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리더, 라이터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차일드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싱글 타입으로 한 개만 생성해서 저희 쪽으로 공유해달라고 가이드 드리면서 리소스 컨피규레이션의 하드 리밋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깔끔한 데이터 인벤토리 아키텍처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AWS VPC와 일관된 형상으로 네트워크를 연동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내년까지 1000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본다면 VPC 레티스가 아주 좋은 서비스이고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VPC 트러블슛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PC 사이더가 작으면 연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AWS 공식 문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리소스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때 서브넷 마스크 28 사이더 블록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POC를 진행하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연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타 조직의 서비스를 연동할 때 서브넷을 작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VPC에 추가 사이더 대역을 하나 생성해서 연동할 수 있게 가이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VPC 레티스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다 보니 트러블 슈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리소스 컨피그레이션을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동을 했는데 인액세블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제대로 표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타 조직의 서비스를 연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쪽 AWS 계정과 타 서비스 AWS 계정 두 곳 모두에서 케이스를 오픈해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입니다. 연동하는 규모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VPC 레티스 서비스 연결을 인제스천 에이전트 배치가 구동되는 시점으로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테라폼과 아틀란티스 ISC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VPC 레티스 연결 및 해제를 테라폼과 아틀란티스로 관리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인제스천 에이전트의 배치가 구동되기 전에 젠킨스로 코드 빌드를 트리거를 해서 테라폼 코드를 수정하는 git 풀리캐스트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풀리캐스트를 아틀란티스 어플라이로 VPC 레티스 서비스 연결을 적용을 했고요. 인제스천 에이전트의 구동이 끝나는 시점에 반대의 방식으로 VPC 레티스 서비스 연결을 해제하도록 자동화를 구현을 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연동 방식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각각 네트워크 방식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적고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이 없으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피어링 커넥션은 POC나 소규모 항국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최대 5,000개의 상호 연동을 지원하고요. DX와 연동했을 때 사용성이 좋습니다. 프라이빗 링크는 사이더 겹침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단방향 연동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VPC 레티스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대규모 연동에 적합한 방안입니다. 각 사례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플러스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얼마나 파악하는지 보안이 중요해진 요즘 특별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인벤토리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고객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떤 서비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 어떤 컬럼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플러스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인벤토리 서비스로 잘 관리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